문제 21번.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작동하는 냉동장치의 냉매 순환량 kg/h는 단 1RT는 3.9kW이다. 냉동력은 5RT이고 입구 냉매 엔탈피는 240kJ/kg, 정발기 출구 냉매 엔탈피는 400kJ/kg이네요. 우리는 냉매 순환량, 냉동 효과는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능력은 말 꼬았네요. 냉동 능력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과,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냉매 순환량을 구하라고 하니까 냉동 능력 나누기 냉동 효과, 이렇게 되겠죠. 냉동 능력은 5RT이고 1RT는 3.9kW이고 (1kW는) 3.6kJ이고 3,600kJ이죠. 3,600kJ이고 3,600 나누기 400 빼기 240, 160이네요. 계산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3.9 곱하기 3,600 나누기 160은 438.75 438.75가 나오겠습니다. 즉 답은 438.8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냉매 순환량 G는 Q2분의 냉동 능력 400분의 240 5kW에 이건 3320 RT로 정했네요. RT 1RT는 4.2kJ, 요거는 kcal/h로 계산한 거고 1kcal는 4.2kJ/h다. 이렇게 계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어진 값이 3.9kW니까 kW를 바로 kJ로 보내면 3600kJ이죠. 또는 여기 또 풀어놨네요. 냉동효과분의 냉동 능력은 5 곱하기 3.9 곱하기 3600 빼기 냉동효과 400 빼기 240, 그래서 438.8. 제가 계산했을 때는 438.75였습니다. 1kW는 3600kJ/h이다. 정답 2번입니다. 두 가지를 다 풀었네요. 저는 한 가지만 풀었고요. 정답 2번입니다. 문제 22번. 냉동장치에서 액봉이 쉽게 발생되는 부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액봉이라고 하면 액이 지나가는 배관에 액이 갇히게 돼서 이 액이 온도가 상승하면 부피가 커지게 돼서 파괴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액봉을 만들면 안 됩니다. 1. 액펌프 방식의 펌프 출구와 정발기 사이 배관, 액이 가득 차 있는 배관이죠. 맞습니다. 2번. 2단 압축 냉동장치의 중간 냉각기에서 과냉각된 액관, 이 액관도 액이 100% 차 있는 관입니다. 액봉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번 압축기에서 응축기로의 배관. 압축기에서 응축기로는 고압 가스가 있기 때문에 액봉사고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3번이 정답이겠고요. 4번 수액기에서 증발기로의 배관. 수액기에서 증발기로 가는 배관은 팽창 밸브를 거쳐서 가는데 고압액과 저압의 액이 가득 차 있는 배관입니다. 액봉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추가로 설명드리면 압축기, 응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로 구성된 4대 구성요소 중에 응축기에서부터 증발기까지가 액이고 증발기부터 압축기를 지나는 관은 가스관입니다. 액봉은 액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에 1번 액펌프 방식이라고 하면 증발기를 어큐뮬레이터를 하나 놓고 증발기까지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를 액으로 액펌프로 순환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액펌프와 증발기 사이에 액이 고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2단 압축이면 압축기가 하나 더 있죠. 저단 압축기, 즉 부스터 압축기에서 왔을 때 인터쿨러가 있습니다. 이 응축기로 들어오는 액이 과야 냉각돼서 이렇게 팽창 밸브로 갈 때 팽창 밸브 하나 더 있고 2단 팽창이라면 이렇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액봉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게 2번의 내용이고, 3번 압축기에서 응축기는 가스기 때문에 생기지 않고, 응축기 다음에 수액기가 있다면 수액기에서 증발기까지는 액봉 사고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해를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압축기에서 응축기까지의 배관은 고온, 고압의 가스관으로 액봉이 발생하지 않는다. 액이 없기 때문에 액봉이 없습니다. 정답 3번, 액과 응축기의 배관은 액봉이 없습니다. 문제 23번, 냉동장치를 장기간 운전하지 않을 경우 조치 방법으로 틀린 것은, 냉동기를 장기간 운전하지 않으면 냉매 누설이 없도록 밸브의 패킹을 잘 잠근다. 밸브의 패킹으로 냉매가 누설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2번, 저압체계의 냉매는 가능한 한 수액기로 해소한다. 수액기로 해소하는 방법이 펌프 다운이라고 합니다. 펌프 다운으로 하는 방법은 아주 적절한 방법입니다. 3. 저압체계의 냉매를 다른 용기로 회수하고 그 대신 공기를 넣어둔다. 회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공기를 넣지 않고 공기 안에는 수분이 존재하죠. 그래서 안됩니다. 질소를 넣으면 좋겠습니다. 틀렸습니다. 4번, 압축기에 워터재킷을 위한 물은 완전히 뺀다. 워터재킷, 암모니아 냉동기에 압축기에 설치하는 것이고, 이 물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겨울철 동파 우려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공기 대신 뭐를 넣어준다? 질소를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냉동장치를 장시간 운전 정지 시에 냉매를 회수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 대신 뭐를 넣어둔다? 질소를 넣어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나 진공이 됐을 때 불응축가스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문제 24번, 다음 중
냉동장치의 운전 상태 점검 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운전 상태를 점검할 때 응용 문제가 많이 출제되네요. 운전할 때는 윤활유 상태 점검합니다. 2. 운전의 소음 상태 점검합니다. 소음이 난다는 것은 진동이 있다는 이야기고, 진동이 있다는 이야기는 고장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소음과 진동이 있으면 항상 확인하고 수리하여야 합니다. 3. 냉동장치 각 부의 온도 상태도 파악해줘야 합니다. 고온이 되면 고압이 되는 것이고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 냉동장치 전원의 주파수 상태. 주파수가 변동이 심한 나라라면 주파수도 변동을 보여야 되겠지만 우리나라 전기는 굉장히 안정됩니다. 60Hz로 굉장히 전기의 질이 좋습니다. 외국에는 전기의 질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 파악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파수 상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정답은 4번으로 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냉동 운전 시 주요 점검 사항은 소음, 윤활유 상태, 각 부의 온도, 각 부의 압력 등을 주요 점검 사항으로 체크합니다. 정답은 4번. 주파수는 점검하지 않습니다. 문제 25번. 암모니아 냉동기에서 유분리기의 설치 위치로 가장 적당한 것은 암모니아 냉동기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에 설치합니다. 그러면 살펴봤더니 1번이 정답이네요. 이때 유분리기, 오일 세퍼레이터의 위치는 암모니아인 경우에는 비열비가 1.414로 큽니다. 비열비가 크기 때문에 이 비열비가 크면 온도가 높습니다. 온도가 높으면 윤활유가 열화하고 탄화합니다. 윤활유 열화, 탄화를 합니다. 탄 윤활유는 압축기에 다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응축기 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설치합니다. 그리고 오일이 제거된 오일은 폐유를 합니다. 오일을 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색을 하나 바꿔서요. 프레온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레온은 비열비가 생각보다는 작습니다. 온도가 상승하면 오일과 분리합니다. 냉매가 분리하죠. 그래서 토출관소가 온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응축기 쪽으로 3분의 1 지점에 설치합니다. 이 오일을 압축기로 회수해서 다시 재사용하기도 합니다. 프레온의 경우는 이렇게 유분리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유분리기 종류도 기왕이면 할까요? 속도를 줄이는 속도 감소형, 통만 놓으면 속도가 줄겠죠. 그러면 기름이 아래로 떨어지는 방식. 그 다음에 망을 두고 하는 충돌형, 망에서 충돌돼서 오는 방법. 그 다음에 회전기류를 줘서 사이클론 하는 방법이 세 가지 방법을
기본적으로 줍니다. 속도 감속형이 있고 충돌형이 있고 사이클론 방식 세 가지를 기본으로 둡니다. 정답 포인트를 보면 유불리기 해놓고 액불리기가 남았네요. 액불리기는 어큐뮬레이터입니다. 어큐뮬레이터. 색을 다시 정상색으로 돌려서요. 액불리기는 압축기의 액유입을 방지해서 액압축을 방지하는 기기가 어큐뮬레이트 액불리기입니다. 설치 위치는 압축기 흡입축에 설치하는데 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설치합니다. 즉 정발기가 있다면 정발기와 압축기 사이에 어큐뮬레이터를 설치합니다. 정발기 출구 압축기 흡입관 수평관에 설치합니다. 종류는 유불리기하고 종류는 같습니다. 설치 위치는 특별하게는 없는데 압축기 흡입측 수평관에 설치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냉동기 4대 구성요소 압, 응, 팽창 밸브만 있으면 팽, 정 이렇게 다 되네요. 정답 1번. 액불리기는 압축기와 응축기 사이 응축기 쪽으로 3분의 1 지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끔은 4분의 1 지점이라고 표현한 부분도 있는데 응축기 쪽으로 설치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6번. 정발온도 마이너스 15도, 응축온도 30도인 이상적인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표준냉동 사이클인데요. 거의 이거. 그러나 이상적 성적계수는 온도로 계산합니다. 근데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분의 냉동 효과이고, 압축 일량은 응축 능력 빼기 냉동 효과분의 냉동 효과, 이것을 절대 온도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절대 온도는 Tc 정발 온도 분의 정발 온도를 나타내죠. 냉동기니까 T2가 들어갑니다. 절대 온도 마이너스 15도니까 273 빼기 15도니까 258도. T는 273 빼기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되네요. 213 빼기 마이너스 15도여야죠. 절대 온도. 그리고 요 두 개의 온도차.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273 빼기 30 빼기 273 빼기 15. 이건 더하기 해야죠. 더하기 15. 이렇게 제가 잠깐 착각을 하고 있네요. 더하기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돼야지 마이너스 15가 나오죠. 요거를 258도 나누기 두 개의 온도차 그대로 정해도 돼요. 45도 이렇게 하면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계산기를 눌러봤더니 약 5.73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6.73 나온 거는 이게 냉동기의 성적계수니까 그렇지만 히트펌프의 성적계수는 QC 나누기 QC 빼기 Q이란 말이죠. 절대온도라면 TC 나누기 TC 빼기 T입니다. 이게 45도 분의 TC니까 223도니까 333도네요. 303도. 제가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6.73이 나옵니다.
히트 펌프일 때는 6.73. 이래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히트 펌프인지 냉동기인지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5.73. 이론적인 성적계수 절대 온도로 나타냅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계수는 절대온도 차분의 증발기 절대온도, 증발기 절대온도 온도차 했더니 5.73이 나옵니다. 정답 1번. 이론정적 성적계수는 절대온도로 구한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27번. 프레온 냉동기의 흡입벽 안에 이중 입상관을 설치하는 주된 목적은 주된입니다. 1. 흡입가스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열 방지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2. 냉매액의 흡입 방지를 위하여. 흡입 방지를 위한 것은 살짝 있을 수 있습니다. 3. 오일의 해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오일 해수를 위하여 우리는 이중 입상관을 설치합니다. 무슨 냉매? 프레온 냉동기에서 설치합니다. 4. 흡입관에서 압력 강화를 보상하기 위하여. 압력 강화를 보상해주는 역할도 이중 입상관을 합니다. 그러나 주 목적은 오일 해수가 주 목적이 됩니다. 이 이중 입상관은 생긴 모양이 압축기로 보면 물론 여기에 고속 다기통 압축기일 때 고속 다기통 압축기는 무부하 장치가 있죠. 무부하 장치는 언로드 장치라고 합니다. 이 언로드 장치가 있어서 부하가 감소하면 어디에서 증발기, 냉동기 안에서 부하가 감소하면 냉매가 덜 증발한다는 이야기죠. 이럴 때 이 아래쪽에 항상 압축기가 상부에 있을 때는 트랩을 만들어줍니다. 트랩을 만들어줘서 상부에서 고일 수 있게 이렇게 상부에서 압축기로 들어가게 해줍니다. 이때 구배는 이쪽으로 약간 내리는 순구배를 주고요. 무부하 때 이 굵은 간의 액이 가스는 천천히 가지만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오일이 하부 트랩에 고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이 트랩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중 입상관, 가능관을 이렇게 하나 더 연결해서 이렇게 압축기로 같이 혼합하게 해주면 이 관을 우리는 이중 입상관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이 오일이 서서히 고일 때는 관이 좀 막혔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속도가 좀 빨라져서 오일이 정상적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일이 완전히 트랩을 완전히 차지하고 나면 오일이 빠른 속도로 넘어가서 압축기로 회수될 수 있습니다. 언로드 장치가 전체적인 부하 장치로 다시 돌아가면 정상적으로 두 개의 관으로 입상하게 되는 거죠. 이 입상관 크기는 A, 즉 이 관이 1 비율이라면 B, 굵은 관은 1.3 1D, D라고 표현할게요. 1.3D 정도로
커야 됩니다. 그래서 언로드 장치 전에 고속 다기통을 써야 되겠네요. 고속 다기통에서 부하가 감소하면 언로드 장치가 통과하게 되고, 가스 속도가 감소하면 오일이 트랩에 고이게 됩니다. 왜냐면 오일 회수가 불량해지는 거죠. 그리고 큰 관 1.3D인 관은 트랩에 의해서 폐쇄되고 A인 관으로 속도가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일 회수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상 부하가 된다면, 색깔 바꿀게요. 압축기가 정상 부하가 된다면 다시 유속이 올라가게 되고 트랩 폐쇄된 트랩이 열리게 돼서 오일은 넘어가고 A관과 B관의 두 개의 유속이 회복됩니다. 회복되면 정상 오일 회수가 되지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흡입벽 안에 이중 입상관을 설치하는 목적입니다. 프레온가 냉동기 흡입측에 설치합니다. 하나를 더 설명하면, 특히 이런 관을 쓰는 이유는 정발기가 2대일 때, 정발기가 2대이면 압축기에서 나오는 배관이 이렇게 만나서 트랩에서 구성되고 위에 압축기로 흘러가게 되죠. 그리고 이중 입상관이 들어가서 압축기를 흡입합니다. 정발기가 2대일 때 한 대 무부하가 오면 여기에 오일을 고여서 정상적으로 오일을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대일 때 통상 이중 입상관을 설치합니다. 정답 포인트: 이중 입상관을 사용하여 정발기 오일을 압축기로 회수하게 한 목적이 이중 입상관의 목적입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28번. 냉동 효과가 1088kJ/kg인 냉동 사이클에서 1냉동톤단 압축기 흡입 전기의 비최적은, 단 압축기 입구의 비최적은 0.5087 큐빅미터/kg이고 1냉동톤은 3.9kJ이다. pH 차트를 그리는 게 훨씬 더 여러분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압력과 엔탈피 선도, 몰리레 차트, 포화 X선, 금포화 전기선, 응축 압력, 정발 압력일 때 압축기 흡입점의 비최적은 0.5087 큐빅미터/kg이랍니다. 우리는 항상 정발기 출구 압축기 흡입측의 비최적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압축기는 엔탈피 변화를 하고 이렇게 응축 열량, 관행 각도까지 주고 나면 정발기 입구와 정발기 출구 요 지점이
A, B, E, F, H, E, H, A, HA 빼기 HE를 우리는 냉동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냉동톤, 즉 냉동 능력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냉동 효과가 되고, 냉매 순환량은 최적 나누기 비최적이 되면서 냉동 효과, 이렇게 공식이 되겠네요. 그러면 요 최적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최적은 냉동 능력 곱하기 비최적 나누기 냉동 효과, 이렇게 되겠네요. 냉동 능력은 3.9 킬로와트에다가 우리가 킬로줄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3600을 넣어주죠. 1킬로와트는 3600 킬로줄입니다. 1초는 1시간은 3600초 요겁니다. 아워 에다가 비최적 0.5087 나누기 냉동 효과 바로 줬죠. 1088 이렇게 정리가 되면 계산이 나오겠습니다. 약 6.5 큐빅미터가 됩니다. 여러분은 계산기를 꼭 누르시면서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Q는 G 곱하기 냉동 효과. 네. G는 V 나누기 비최적. 최적은 냉매 순환량 곱하기 비최적. 요런 공식을 계산식으로, 계산기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압축기, 흡입전기의 최적은 바로 계산했네요. V는 G, 여기서 냉동 효과가 없어졌네요. 비최적 G 곱하기 최적의 냉동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냉동 효과가 어디 빠져버렸네요. G 곱하기 2의 비최적,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G 곱하기 V는 G 곱하기 Q2 해야죠. 이게 뭐 문제가 있었네요. 책에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그래서 1RT당 3.9kcal 3.9kW 1kW는 3600kJ의 냉동 효과에다가 비최적 VA까지 정리하면 6.5 큐빅미터/아워.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가 푸는 것보다 정답 포인트를 보니까 헷갈렸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29번. 열 전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열 전달, 열 전도, 열 통과 이런 거네요. 1. 열 전도는 물체 내에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열이 이동하는 현상. 열 전도는 고체죠. 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 Q는 람다분의 L A 델타 T로 열이 이동합니다. 2. 대류는 유체열이 유체와 함께 이동하는 현상. 대류열은 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표면 열 전달률을 굳이 따져야 된다면 Q는 알파 A 델타 T 값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3. 복사는 떨어져 있는 두 물체 사이의 전열 현상이다. 맞습니다. 뭐 1, 2, 3번 다 맞아서 제가 동그라미 안 쳤네요. 4번 전열에서는 전도, 대류, 복사가 각각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단독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열은 항상 전도, 대류, 복사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복합적으로 일어난다고 판단이 되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전열은 전도, 대류, 복사가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0번. 어떤 냉동기로 1시간당 얼음 1톤을 제조하는데 1톤 그러면 1000kg이네요. 을 제조하는데 37kW의 동력을 필요로 한다. 이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는 10도, 원수의 온도는 10도, 얼음은 마이너스 10도씨였다. 표준 냉동 톤은 아니네요. 이 냉동기의 성적계수는 성적계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융해열은 335kJ/kg, 물의 비열은 4.19kJ/kg, 얼음의 비열은 2.09kJ/kg.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냉동기 열량 성적계수를 구하라 그랬죠. 성적계수는 압축 일량 37kW kJ/kg이니까 37kW 곱하기 3600. 이 값이 뭐죠? 압축 일량 분의, 좀 길게 쓸게요. 냉동 능력을 계산해야 되는데, 냉동 능력은 현열과 잡열이 모두 있습니다. 몇 톤? 1000톤 곱하기 10도씨에서 0도씨 얼음까지 GC 델타 T, GC가 물의 비열 4.19 곱하기 델타 T 10도, 10에서 0도 10도 더하기 물의 융해열, 즉 얼음의 응고잡열 335 더하기 얼음은 C, GC 델타 T에서 C 2.09 곱하기 온도차 0에서 마이너스 10도, 10도네요.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계산기로 누르면 AW의 QE는 성적계수 기억하셨죠? 그래서 계산기를 다 눌러보면 약 3.0이 나오네요. 3이 나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성적계수는 일량분의 냉동능력. 일량은 37kW, 1kW는 3600kJ/h, GC 델타 T 물의 현열, 얼음의 잡열, 얼음의 현열, 이렇게 계산해서 1000을 다 곱해주면 좀 밖으로 빼도 되죠. 제가 구한 것처럼 그렇게 계산을 했더니 성적계수는 3.0. 정답 2번 3.0이 정답입니다. 문제 31번. 압축기의 클리어런스가 클 경우 상태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우리는 클리어런스를 탑 클리어런스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압축기, 왕복동 압축기를 보면 실린더가 있고 피스톤이 있으면 최고 높은 점을 상사점, 가장 낮은 점을 하사점이라고 합니다. 이 사이에 높이를 클리어런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상부에 있다고 탑 클리어런스라고 하죠. 물론 피스톤에는 압축링 2개, 오일링 1개, 압축링 2개에서 3개, 오일링 1개에서 2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압축 효율을 좋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죠. 이때 이 탑 클리어런스가 크면 압축된 가스가 한참 내려올 때까지 최적 팽창을 해버려요. 그러면 흡입 밸브가 열려도 못 들어오죠. 이만큼의 효율 감소가 생깁니다. 최적 효율 감소가 생겨서 냉매 순환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때 악영향으로 틀린 것은 1. 냉동 능력 감소한다. 냉매 순환량이 적으니까 당연히 감소합니다. 최적 효율은 저하합니다. 맞습니다. 압축기 과열한다. 과열합니다. 압축기가 과열하면 토출가스 온도도 올라가야 되는데 감소한다가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이고요. 어쨌든 탑 클리어런스가 컸을 때 최적 효율이 감소하면서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한다.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면 윤활유가 열화한다. 탄화한다. 윤활유 변질에 따른 축수하중이 증대한다. 압축기 소손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냉매 순환량이 감소한다. 압축 일량도 감소한다. 냉동 능력도 감소한다. 성적 개수도 감소한다. 한번 해볼까요? 1, 2, 3, 4, 5, 6, 7, 8 또 9개네요. 10개가 나와야 되는데 열화탄화, 탄화까지 10개 10개 정도가 나오면 이 악영향에 해당이 됩니다. pH 차트에서 정상 운점보다 압력이 저압이 저하거나 고압이 상승하면 악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이 악영향을 우리는 이렇게 꼭 기억해야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중요한 내용으로 꼭 기억하시자고요.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냉동기 운전은 문제 없을 정도로 가능해집니다. 정답 포인트: 압축기 틈새 클리어런스가 증가할 시 최적 효율 감소, 토출가스의 온도 상승, 윤활유 열화, 탄화, 냉매 순환량 감소, 최적 효율 감소, 축소하중 증대, 냉동 능력 감소, 성적개수 감소 등이 읽을 수 있습니다. 정답 4번. 토출가스 온도도 상승합니다. 문제 32번. 압축기의 설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압축기 설치 목적. 오랜만에 보네요. 1. 엔탈피 감소로 비최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아닙니다. 2. 상온에서 응축액화를 용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압력을 상승시키기 하기 위해. 이게 목적이죠. 3. 순행식 및 공냉식 응축기 사용을 위해. 이것도
사용을 위해서는 맞습니다만은 사용을 하는 것보다는 액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4. 압축 시 인기 온도 상승으로 상온에서 응축 액과를 용이하기 위해. 인기의 온도는 상승이 아닙니다. 토출가스 온도 상승이죠. 틀렸습니다. 정답은 가장 근사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압축기 설치 목적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리면 압축기는 홈프는 정발기에서 정발된 저온 저압의 가스를 첫 번째 정발기에서 정발된 저온 저압의 가스를 흡입 압축해서 어떻게 압축하죠? 단열 압축을 해서 단열 압축을 하면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게 됩니다.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들어서 응축기에서 상온에서 액화하기 위해서 압축기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압축기는 정발기에서 발생한 저온저압의 가스를 단열 압축을 해서 고온고압의 가스를 만듭니다. 그리고 응축기로 보내서 상온에서 액화를 하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압축기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압축기의 설치 목적은 냉매를 순환하고 냉매가스의 액화를 돕기 위해서 고온고압의 액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상온에서 하는 것이고 정답 2번. 냉매가스를 상온에서 액화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압축한다. 부가적으로 냉매순환이 따라옵니다. 정답 포인트.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33번. 브라인의 구비조건으로 틀린 것은 브라인이면 2차 냉매네요. 1. 비열이 크고 동결 온도가 낮을 것. 아주 좋은 냉매입니다. 2. 불연성이며 불활성일 것. 잘 타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당연히 좋습니다. 부식에도 좋겠네요. 3. 열 전도율이 클 것. 열 전도율이 큰 브라인이 좋습니다. 4. 점성이 클 것. 점성이 크면 펌프 효율이 커집니다. 점성이 작을 것이 좋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브라인은 점성이 크면 냉매 순환 동력이 증가한다. 펌프 동력이 커진다는 이야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4번. 다음 냉매 중 오존 파괴 지수 ODP가 가장 낮은 것을 찾고 있네요. 알고 있는 상식으로 말씀드리면 134A A라는 냉매가 A는 원자 배열에 가는 것이고 이 냉매가 염소가 없어서 거의 오존 파괴 지수가 0인 겁니다. 정답을 먼저 드리고 푸는 요령을 말씀드리면 냉매 번호를 만들 수 있으면 됩니다. 염소가 오존층을 파괴하기 때문에 CLO와 O2로 이렇게 파괴하기 때문에 오존 파괴 지수를 한다고 염소가 들어있는 냉매를 못 쓰는데요. R11은 메탄계 냉매로서 H가 4개이거든요. 근데 11이니까 F가 H는 넣고 F가 1개, CL이 3개인 냉매요. CL이 3개니까 가장 크죠. 이걸 기존으로 해서 ODP를 어떤 냉매의 ODP 지수 나누기 R11의
ODP 지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냉매는 오존지수가 1인 상태입니다. R12는 C, F2, CL이 2개예요. R11보다는 염소 숫자가 적습니다. 낮습니다. R22는 C, H가 하나 있고 CL이 하나 있고 F가 2개입니다. CL이 하나예요. 내려올수록 1, 2, 3번으로 내려올수록 오존 지수가 낮아집니다. R134는 에탄계 냉매로 H가 2개고 F가 4개고 H가 2개네요. 10단이니까 6개 다 맞네요. 염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 파괴 지수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답 4번으로 찍은 것입니다. 찍은 게 아니고 제가 알고 있어서 설명드린 거고요. 정답 포인트 살펴보겠습니다. 오존 파괴 지수는 ODP라고 하고 R11과 비교한 거다. R11은 1.0, 1.12와 22는 제가 오존 파괴 지수를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아까 앞에서 푼 대로 풀고요. R134A는 신냉매라고 해서 염소가 하나도 없어서 오존 파괴 지수가 ODP가 제로인 것입니다. 정답은 4번 ODP가 오존 파괴 지수가 가장 낮습니다. 문제 35번 냉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R21은 화학식으로 CHCl2F R21 맞네요. CClF2, CClF2는 이렇게 합쳐보면 CCl2F4는 R114, 114의 구조가 되네요. 틀렸습니다. 113이 아니고 114입니다. 2. 냉매 구비 조건으로 응고점이 낮아야 된다. 응고점이 낮아야 되죠. 맞습니다. 3. 냉매의 구비 조건으로 증발열과 열 전도율이 커야 한다. 좋은 냉매입니다. 맞습니다. 4. R500은 1, 2와 R151을 합한 공비 혼합 냉매입니다. 맞습니다. 1, 2, 152, 488 아마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4번도 맞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보겠습니다. R113의 분자식은 C2CL3F3 100단이고 H가 없으니까 10 F 숫자 3 113 냉매 번호 맞습니다. 문제에서는 R114였습니다. 정답 1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36번 흡수식 냉동기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흡수식 냉동기네요. 1. 흡수식 냉동기는 부분부하에 대한 대응성이 좋다. 부분부하에 대한 대응성이 좋은 게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흡수식 냉동기 특징 꼭 살펴두시기 바랍니다. 2. 용량 제어 범위가 넓어 폭넓은 용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용량 제어가 가능합니다. 3. 초기 운전 시 전격 성능을 발휘할 때까지 도달 속도가 느리다. 전기 압축식에 비해서는 도달 속도는 느린 것이 사실입니다. 4. 압축식 냉동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크다. 크지 않습니다. 작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 흡수식 냉동기는 압축기를 사용하는 압축식 냉동기나 터보 냉동기에 비하여
소음과 진동이 적습니다. 정답 4번. 압축 냉동기는 소음 진동이 없다는 아닙니다. 적다입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37번. 증발 온도가 감소할 때 장치에 발생되는 현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단 응축 온도는 일정하다 입니다. 앞에서도 했던 문제이긴 하죠. 타클리런스가 컸을 때 악영향 정상 pH 차트에서 정상으로 운전하고 있다가 이 압력이 떨어지거나 온도가 떨어진다면 어떠한 악영향이 생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냉동효과 줄고 토출가스 온도 상승하고 그러면 1. 성적계수 감소합니다. 10가지 중에 하나 맞습니다. 토출가스 온도 상승합니다. 맞습니다. 냉매순환량 증가한다. 냉매순환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견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냉동효과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이 부분은 냉동효과가 줄기 때문에 같은 응축 능력이라면 냉매순환량이 증가해야 맞거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건데 나머지 세 개가 워낙 맞기 때문에 냉매순환량 증가 해야 된다. 근데 그때 순환량으로 보면 냉매순환량이 줄어든다. 요거는 감소라고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거는 제가 문제를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어서 정답은 일단 요걸로 냉매순환량으로 하고 냉매순환량이 증가하는 게 맞는데 이 부분은 이견이 있다 라는 걸로 하고 정답은 3번으로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증발 온도, 압력이 저하 시에 압축비가 증가하고 냉동효과가 감소하고 압축인량 증가하며 토출가스 온도가 상승하고 성질계수가 감소하는 또 이 문제 해설에는 포인트에서는 냉매순환량에 대한 이야기 없네요. 어쨌든 정답 3번을 하고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증가가 맞다고 생각하는데 단 조건이 없어서 냉동력이 일정할 때라면 냉매순환량은 증가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비체적이 커지기 때문에 비체적이 커집니다. 비체적도 압력이 내려가면 비체적이 커진다. 비체적이 커지기 때문에 냉매순환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증가가 맞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풀어야 되겠네요. 비체적 감소로 냉매 순환량 감소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냉동력이 일정할 때라는 조건이었기 때문에 비체적 감소, 냉매 순환량 감소로 가겠습니다. 정답 3번을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문제 38번. 다음 중 줄 톰슨 효과와 관련이 가장 깊은 냉동 방법은 줄 톰슨 효과와 가장 깊으면 여기는 압축기 팽창 밸브에 해당이 되는 거죠. 1번을 바로 정답으로 찍을 수 있겠습니다. 압축 기체의 팽창에 의한 냉동 방법으로 줄 톰슨 효과 팽창 밸브가 줄 톰슨 효과다. 압축 기체 팽창에 의한 방법입니다. 정답 포인트. 줄 톰슨의 효과는 압축된 기체를 노즐과 같은 작은 구멍에 통과시키면
그림으로 그리면, 즉 오리피스를 만들면 교축 작용에 대해서 온도가 강하게 되며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 낮은 온도를 얻을 수 있는데 오래전부터 공기 액화시키는 데 이용해 온 방식이 줄 톰슨 효과라고 합니다. 정답은 1번. 줄 톰슨 효과는 팽창 밸브에 쓰이는 효과이고 압축기체 팽창에 의한 냉동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9번. 열 및 열펌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의 열당량은 427kg/m 분의 1kcal이다. 여기까지는 A 1의 열당량 맞거든요. 이것은 427kg/m의 1이 열로 변할 때 1kcal의 열량이 되는 것이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2. 응축 온도가 일정하고 정말 온도가 내려가면 일반적으로 토출가스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열펌프의 능력이 상승한다. 열펌프의 능력은 감소합니다. 소요동력이 증가하고 능력은 감소합니다. 틀렸습니다. 비열 2.1, 비중량 1.2kg/L의 액체 2리터를 1도씨 온도 상승하기 위해서 2.27의 열량을 필요한다. 한 번 더 계산해 봐야 되네요. 2 곱하기 1.2G 비열 2.1 곱하기 온도차 1을 계산하면 5.04kJ의 열량이 필요하네. 이 부분이 5.04로 틀렸습니다. 4. 냉매에 대해서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을 등온 압축이라고 한다. 아니다. 단열 과정이라고 하고, 단열은 압축과 단열 압축과 단열 팽창 과정이 있으며, 단열 압축은 등 엔트로피 변화를 하고 팽창 과정은 등 엔탈피 변화를 합니다.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의 열당량은 A라고 표현을 하고 427분의 1. 1의 열당량 A 모양 비슷하죠? 2. 증발 온도가 내려가면 압축기 소동력이 증가하므로 열펌프의 능력은 떨어진다가 정답입니다. Q는 GCΔT에서 2리터 곱하기 비중량 비열 했더니 5.04kJ이 나옵니다. 4. 열의 출입이 없는 과정을 단열 과정이라고 한다. 정답은 1번 1의 열당량은 A 427분의 1이다. 정답 1번입니다. 문제 40번. 표준 냉동 사이클에서 액이 팽창 밸브를 지날 때 냉매의 온도, 압력, 엔탈피의 상태 변화를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온도는 감소합니다. 온도 감소. 압력은 감소합니다. 엔탈피는 일정.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포인트를 살펴보면 팽창 밸브를 통과한 냉매의 상태 변화는 일단 팽창 밸브는 등 엔탈피 변화를 합니다. 온도 감소, 압력 감소, 엔트로피는 증가하고 부피도 증가합니다.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